네, 이번 시간은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얘기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자본거래는 이게 불공정 합병, 그다음에 불균등 증자, 그리고 불균등 감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본거래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합병, 증자, 감자를 합병이나 증자나 감자를 공정하게 균등하게 만약 했다면 그러면은 주주들 중에서 어떤 주주가 이익이 나고 소외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공정한 합병, 공정한 증자, 공정한 감자를 하게 되면 모든 주주가 다 누가 이익이 나고 소외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병, 증자, 감자를 불공정하게 하게 되면 그 주주들 중에서 그 합병이나 증자나 감자라는 법인의 주주들 중에서 공정하지 않은 합병, 증자, 감자를 하면 그 주주들 중에 누군가는 이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손실본 주주가 있을 것이고 불균등하게 합병, 증자, 감자를 하면 손실본 주주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본 주주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손실본 주주와 이익본 주주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예, 특수관계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은 불공정한 자본거래 특수관계자끼리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손해가 나고 누군가는 이익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부당해산 부인의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손실본 주주의 손실을 부인하겠다. 이게 바로 부계부 아닙니까? 법인세법상. 그래서 이 법인세법상 부당해산 부인 규정 안에 불공정 자본거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손실본 주주 안에는 예를 들면은 어떤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증자를 했는데 불균등하게, 불공정하게 증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법인 안에 있는 여러 주주들 중에서 어떤 주주는 손실이 나고 어떤 주주는 이익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손실난 주주가, 갑이라는 법인 안에 있는 손실난 주주가 법인 주주일 수도 있고 개인 주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난 주주도 누군가가 손실났을 때 누군가는 이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갑이라는 법인 안에 있는 주주들 중에서 불균등 증자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어떤 주주들은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을 본 주주도 법인일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니까 이 손실난 주주의 이 손실 금액은 이렇게 이익 나는 주주의 이익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각 주주들한테 어떤 과세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손실본 주주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법인세법상 부당해계 계산 부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했죠.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인해서 손실이 난 법인이니까 법인세법상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서 그 손실난 금액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난 주주가 법인이었을 때는 부당해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서 그 손실난 금액을 부인하는 거죠. 송금불산입 부당해계산 부인. 손실난 금액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처분. 자, 이 손실난 주주, 법인 주주였을 때 얘가 손실난 금액은 또 다른 이익 보는 법인 주주한테 갈 거예요. 또는 이익을 본 개인 주주한테 가거나 법인 주주한테 가면은 귀속자가 법인이니까 기타 사유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주주들한테 갈 때 그러니까는 갑이라는 법인 안에 이렇게 A라는 법인 주주가 있고 B라고 하는 개인 주주가 있는데 이 법인과 이 개인도 또 특수관계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이 이 법인의 뭐 대표이사 그리고 이 법인과 개인은 다 갑이라는 회사의 주주들이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손실본 법인 주주가 그 자기의 대표이사 다 같은 갑이라는 법인 안에 있는 같은 주주들 중에 하나인데 대표이사인 개인한테 이익을 이렇게 분여를 한 거예요. 손실보고에는 이익을 봤으니까 얘는 이익을 분여한 거죠. 얘는 이익을 분여받은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쪽 개인 주주한테 얘가 이제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 이 갑이라는 이 법인 안에 있는 주주 중에 A라는 법인이 있고 그 A라는 법인 안에 B라는 개인은 얘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이걸 상여라고 소급처분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대표이사한테 사유배출한 거니까 대표이사한테 이익을 분여한 거니까 상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정상여가 돼서 이 개인한테 근로소득이 돼가지고요. 인정상여니까 이익을 분여받은 게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익을 본 개인 주주한테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익을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부여받은 개인 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분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또 한 번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를 과세하면 안 되는 거니까 소득세를 과세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해라고 소득처분하면 안 되겠네요. 상해라고 소득처분하게 되면 인정상해가 돼가지고 근로소득이 되는 건데 근로소득이 돼버리면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상증세법에서 분여받은 불공정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해라고 소득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할 거냐? 그것도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소득세로 과세를 안 하려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손실본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부계부의 요건을.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죠.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해서. 그래서 얘가 손실을 났기 때문에 부계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그 손해난 금액을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손실난 금액은 이익을 본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여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걔가 법인일 때는 이익을 분여받은 자, 귀속자가 법인일 때는 기타 사유출인 거고 개인일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을 한다.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로 했지만 증여세가 100% 다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99%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1% 증여세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증여세 과세가 안 되면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증여세 과세가 안 되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상해라고 소득처분 해야 되는 거죠. 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1%밖에 안 되지만 증여세 과세가 안 되면 상해라고 소득처분 해가지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99%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한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99% 증여세가 과세가 될 때에는 상해라고 소득처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이 돼가지고 소득세를 또 과세하는 거니까 이중과세 되는 거니까 그때는 기타 사유외출로 소득처분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손실본 주주가 개인 주주인 거예요. 손실본 주주가 개인 주주면은요, 이거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번 것도 없죠?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가지고 손실난 개인 주주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본 주주가 법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익을 본 주주가 법인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자 법인세법에서 이거 부당행위상 분의 1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뭔가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해가지고 누군가는 손해가 나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익 난 쪽은 그대로 얘를 입금으로 해가지고 과세하고 손해난 쪽의 손해를 부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겠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끼리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당해상 부인이. 불공정 자본거래도 부계부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자본거래로 해가지고 얘는 이익을 봤단 말이죠. 그럼 이익 난 금액은 그대로 입금으로 인정. 손해난 쪽의 손해는 부인. 얘는 입금으로 해가 그대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익 난 금액은 입금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대로 과세를 하는 건데 문제는 장부에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는 거냐면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익이 났기 때문에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난 것들은 장부에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익으로 안 돼, 장부에 수익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익이 났지만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게 수익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얘를 부계부의 이제 취지에 맞으려면 이익 난 쪽은 그대로 걔를 입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얘를 입금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익 난 금액을. 이익 난 쪽은 그대로 과세를 하고 손해난 쪽에 손해를 부인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입금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차별은 뭘로 할 거냐?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주가가 막 변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로 하면서 걔를 세법은 입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법인 쪽에서도 세무정이 뜨는 거예요. 아니 이익 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하려고 했는데 장부에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런 회계처리가 안 뜨는 거고요. 세법에서는 걔를 적극적으로 입금으로 잡는 거죠. 근데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본거래니까 투자시가액의 증가, 입금. 따라서 이익 난 법인 주주는 입금 산입, 투자 주식에 대한 차이. 소득처분은 유보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공정 자본 거래를 했을 때, 그죠? 손실본 주주와 이익본 주주 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손실본 주주가 법인 개인, 이익본 주주도 법인 개인일 수 있는데 각각 어떠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자본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불공정 자본거래 그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불공정 자본거래 이제 유형입니다. 불공정 합병, 그 다음에 불공정 증자 감자. 불공정 증자 감자는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공정 자본거래 유형, 아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은 자, 일단은 불공정 합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증자는 불균등 증자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불공정 감자도 불균등 감자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불균등 증자는요, 저가 발행 불균등 증자와 고가 발행 불균등 증자로 나눠지고요. 또 저가 발행 불균등 증자는 재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시키는 경우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가 발행도 마찬가지로 재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시키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세분하게 되면 불공정 자본거래 유형은 불균등 증자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총 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6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이 불공정 자본거래는 그러면은 법인세법에, 우리 이제 법인세법 위주로만 얘기할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도 있지만 아까 상증세법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을 부여받은 개인은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증세법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로 이익을 부여받은 그런 자한테는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과세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1차 때는. 요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불공정 자본거래는 부당의 계산 부인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합병이나 증자나 감자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분여한 쪽이 손해가 난 쪽이고 이익을 분여받은 쪽은 이익이 난 쪽 아닙니까? 그게 이익을 분여한 쪽과 이익을 분여받은 쪽, 즉 손실난 쪽과 이익 난 쪽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불공정 자본거래가 부계부의 유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특수관계가 다 이렇게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해야지만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부계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저한 이익의 요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해 가지고 얘는 이익을 분여했고 난 이익을 분여받았는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얼마 안 되면 그러면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부계부에서 세 번째 요건에서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금전자산의 대차거래는 그죠? 그 시가하고 대가하고 차익, 즉 손해는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공정 자본거래도 손해난 금액, 즉 이익을 분여한 금액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만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현저한 불공정 자본거래의 현저한 이익의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저한 이익의 요건은 뭐냐면 약간 그 고가 매입 저가 양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이익의 요건은요. 불공정 자본거래를 해가지고 분여한 이익액이, 즉 내가 손해본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건 똑같죠? 또는, 얘가 달라요. 이익률이 30% 이상인 경우로 말합니다. 이게 이익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익률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익률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손해난 금액, 불공정 자본거래로 분여한 이익액이, 내가 손해난 금액이죠. 그게 3억 원 이상이거나, 이거는 앞에 고가매입 저가양도랑 기준금액이 같죠. 그리고 이거는 이익률이 30% 이상이거나, 아까 고가매입 저가양도는 시가하고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익률이 이상이거나, 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만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 부당해산 부인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재배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재배정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배정에 내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가 굉장히 조금만 이익을 부여했더라도 부계부를 적용해요. 얘는 이 재배정하는 경우는 내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 내가 이익을 분야한 금액이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부당해서 부계부를 적용한다. 내가 손해난 금액이 아무리 조금이더라도 부계부를 적용하는 겁니다.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요. 재배정한 경우는, 재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이렇게 그래야지만, 즉 내가 손해난 금액이, 즉 이익을 분여한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이익률이 30% 이상이어야지만 부계부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 자본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세무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불공정 자본거래와 관련된 그 세무적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요런 정도까지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잠깐 또 좀 쉬었다가 우리 파이널 핵심 정리 문제, 파이널 핵심 정리 문제의 7장의 부계부의 OX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바로 그 객관식 문제, 세무 조정 문제랑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몇 문제 좀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